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컴퓨터 이제 두 번째 조립 관련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컴퓨터를 작동을 시킬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어떻게 조립할까, 컴퓨터 내부 구성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 거 컴퓨터를 좀 다시 한번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제 거는 이렇게 봐도 보이긴 하지만 좀 더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눕혀놓고 한번 컴퓨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를 지금 열었는데요. 컴퓨터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여러 개의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개의 장치를 하나하나 그냥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처리 장치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무언가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를 처리해서 다시 내보내는 장치. 그 장치를 우리는 보통 CPU와 그래픽카드라고 부르거든요. CPU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 지금 여기 보면은 뭔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돌아가고 있는 게 펜이고, 이 펜 바로 아래에 있는 게 CPU가 들어가는데, 이건 따로 떼서 보여주기에는 제가 너무 빼고 나서 다시 조립하는 게 힘들어서 그냥 놔두고요. 이게 CPU.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그래픽 카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여기 있고 CPU, 이 두 개가 처리해 줄 수 있는 장치라고 부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컴퓨터에서 무언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저장 장치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외부에 저장하는 것도 있고 내부에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내부에 저장하는 걸로 하드디스크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 저 같은 경우에 하드디스크를 3개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있고요. 지금 여기도 하나가 더 있는데 보이시려나? 여기 조그만한 하드디스크도 있잖아요. 이 조그만한 하드디스크는 우리 SSD라고 불러서 좀 더 하드디스크가 용량은 작지만 대신에 얘가 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큰 용량을 저장해야 될 때는 아래쪽에 있는 2개의 하드디스크가 우리를 쓰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무언가 하고 싶다면은 요거 CD롬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전원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야기했던 것 첫 번째로는 처리해주는 부분, 두 번째 저장해주는 부분, 마지막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이거는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르고요. 얘가 전기를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체 전기는 다 얘 혼자서 다 전기를 커버해준답니다. 이제 이거가 제일 중요한 부품이고요. 이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케이블밖에 없어요. 그래서 케이블로 이야기해보자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RGB 케이블도 있고요. 바깥쪽에 연결됐던 220V 전원 케이블 말고 컴퓨터 내부에서도 다양한 케이블을 쓰고 있는데요. 컴퓨터 내부에 있는 케이블은 크게 보면은 2가지의 케이블을 쓴답니다. 컴퓨터 내부도 똑같아요. 하나는 전기가 들어오는 케이블을 쓰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가 연결되는 케이블을 쓴답니다. 그럼 어떻게 쓸까? 전기가 들어오는 케이블은 모조리 다 얘랑 연결이 돼 있을 거고, 두 번째로 데이터가 연결된 케이블은 모조리 다 얘랑 연결이 돼 있겠죠. 우리가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타 등등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맞다. 저장장치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을 뻔했네. 죄송합니다. 저장장치에서 지금 CD롬과 하드디스크 외에도 이쪽에 보면 요거 보이시나요? 케이블이 가렸네요. 얘도 중요하죠. 얘 뭐라 부르지? 램이라고 부르는 장치도 있잖아요. 램이라 부르는 거는 임시로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쪽에 보면은 이제 써있는 걸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컴퓨터를 봐본다면은 이게 컴퓨터 메인보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메인보드에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생긴 거는 CPU, 램, 이 2개가, CPU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처리 장치죠. 그 다음에 램, 그 다음에 얘는 하드디스크, 얘는 SSD. 이거는 무슨 HDD라 써요. HDD. 얘는 SDD라고 보통 쓴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이게 바로 그래픽 카드예요. 그래픽 카드 요거.
그래픽카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펜이 따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 연결선이 내부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내장되어 있는 게 약하거나 마음에 안 든 경우에는 외부로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장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랜 카드라 부른답니다. 그 외에는 CD-롬, 그리고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쿨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난 열을 식혀주기 위한 장치. 대표적인 쿨러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도 쿨러 있고 여기도 쿨러 있고 여기도 쿨러 있고, 쿨러는 컴퓨터에 보면은 중요한 부분 옆에는 언제나 쿨러가 달려 있답니다. 그 외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긴 거, 이게 뭐였죠? 이게 RGB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그림에 있는 건데요. RGB 케이블, 우리가 그래픽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전기를 연결해주는 전원 케이블도 있죠. 전원 케이블은 파워에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고, 그럼 파워에서 전기가 넘어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데이터와 전원이 각각에 연결되는 케이블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쉽게 말하자면은 데이터가 연결되는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세타 케이블이라 부르거든요. 세타. 여기 있는 그림이에요. 이런 세타 케이블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도 내부에 있답니다. 전원 케이블은 대부분 이렇게 선이 알록달록한 선이 보이는 선이 대부분 전원 케이블이랍니다.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복잡하게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일단 먼저 컴퓨터의 연결을 우리가 따져보자면은, 우리가 일단 먼저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전기에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자, 그럼 메인보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주로 무엇을 연결하느냐? 메인보드라 부르는 게 여기 아래쪽에 깔려있는 커다란 판이고요. 이게 컴퓨터 전체를 총괄하는 부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메인보드에 연결되는 거는 제일 먼저 CPU, 두 번째 램, 세 번째 그래픽카드, 네 번째 그 밖의 것들을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앞쪽에 CPU하고 램만 연결하면은 컴퓨터는 작동이 되는데, 조금 더 컴퓨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지금 보여주는 그래픽 카드나 기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랜 카드나 아니면 뭐 음향이 중요한 음향 카드를 추가하기도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확장 슬롯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 슬롯을 옆에다 연결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기가 연결되는 부분이 이쪽에서 전기가 연결되는데, 전기가 연결되는 선은 굉장히 다양한 선이 있지만 이 선이 모조리 다 여기로 연결이 돼야만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되느냐? 전원 연결. 모든 기기는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원 케이블을 전기를 공급받거나 아니면은 메인보드에서 전기를 공급을 받아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컴퓨터 조립, 제일 처음에 이 메인보드 연결, 두 번째로는 파워 서플라이와의 연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워 서플라이로 보통 전기를 공급을 받는 거는, 메인보드로 전기가 들어오는 거는 파워 서플라이로 한꺼번에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라고 메인보드하고 연결된 부분은 굉장히 전기가 크게 들어오는데요. 요거예요, 요거. 굉장히 전기가 크게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들어온 부분 보이나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거 하나를 연결해주면은 이제 여기로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거 외에도 나머지도 다 전기가 들어와야 되겠죠. 얘만 전기 들어와야 돼? 얘. 그 다음에 이 본체에도 전기가 들어야지 본체도 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체부터 여기까지 각각의 여기 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있어요. 이 선을 각각이 연결할 수 있는 모양을 맞춰서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부품은 연결할 수 있는 선이 두 개씩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또 하나는 데이터. 그래서 전기랑 연결되는 부분 하나씩 연결해주면 연결 끝이에요. 어렵지 않겠지? 자, 두 번째, 메인보드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는 게 있어요. 메인보드에서 전기가 공급되는 거는 주로 메인보드에 직접 체결이 되는 걸 보고 말한답니다. 대표적인 게 얘기했죠.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CPU,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쿨러, 그 다음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램, 그 다음 그래픽카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로 우리가 전기가 연결이 된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연결. 자, 데이터 연결은 어떻게 되냐면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거나 또는 케이블,
보통 세타 케이블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신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CD롬이거든요. CD롬에 보면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선을 이용해서 메인보드에 꽂혀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또 무엇이 있을까? 여기 얘네들 하드디스크도 이 하드디스크 아래쪽에 보면 여기 노란색 선이 있거든요. 이 노란색 선도 똑같이 세타예요. 얘도 아래쪽으로 메인보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얘랑 연결되어 있고 얘는 SD카드 꽂는 건데 SD카드 꽂는 것도 여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연결이라고 말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는 전기가 들어오고 또 하나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의외로 연결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까먹기 쉬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케이스도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케이스 전기는 보통 케이스 전기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있거든요. 케이스 전기 들어오는 부분을 연결해놔야지. 이 케이스에 보면 케이스에 USB도 꽂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에 뭐 본체 이거 전원 딸깍 누르는 전원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 스피커나 아니면은 마이크 같은 거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것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걸 쓰려면 당연히 여기에 필요한 전기도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전기뿐만 아니라 여기 필요한 데이터도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것들도 어디랑 연결돼 있어야 되냐? 여기 본체와 연결을 시켜주면 문제 없이 동작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해서 기타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가에 써야 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은 확장 슬롯이라 부른답니다. 확장 슬롯. 확장 슬롯이란 무엇이냐? 메인보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변 기기를 직접 부착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주로 카드 형태, 이렇게 카드 형태로 꽂아서 많이 연결해 준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요 확장할 수 있는 게 그래픽카드 또는 랜카드 또는 세타 확장, USB 확장. 세타 확장과 USB 확장은 주로 USB 포트가 많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거 확장 카드를 연결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연결되는 거, 스피커, 마이크, 웹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전력이 낮으면은 우리가 메인보드에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참고로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메인보드 보이잖아. 이 메인보드 옆쪽으로 보면 아까 보였던 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이 판이 그대로 메인보드 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력의 경우는 별도 전원 장치가 없지만 고출력의 경우 별도 전원 장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의 전원 및 데이터 연결은 케이스에 따라 전원 버튼 이외에 USB 포트, 음성 입출력 포트가 있는 경우에는 메인보드에서 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래도 선 정리를 나름대로 했는데 저보다 더 선 정리 잘하는 사람 훨씬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선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지 이용하기 편하고요. 대부분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뒤편을 열어보면은 이쪽이 조금 더 어때요?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선을 이렇게 정리를 해놔서 각각을 연결을 해놔야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놔야지 전기가 들어올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저는 직접 조립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되면 너무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게 힘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힘들더라도 어떤 게 문제인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켜봤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일단 아는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바로 무엇? 전기랑 데이터가 꽂혀 있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서로 확인해 보는 걸로 오늘 수업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일단 컴퓨터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잠깐만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내가 이제 컴퓨터를 직접 사서 조립을 하고 싶다. 그럼 조립하려면 무엇을 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기본 구성품이라 말한 것은 다 사야 되겠죠. 첫 번째 기본 구성품 뭐였지? 모니터, 그 다음에 본체,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티탭도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 구매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무엇을 구매하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다가 뭐 스피커라든지 마이크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웹캠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컴퓨터 본체는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냐? 본체는 구매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본체는 케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구매를 시작할 때는 구매할 땐 순서가 있어요. 구매할 때 제일 먼저 구매하는 순서는 우리가 이
CPU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CPU에 따라서 메인보드가 바뀌게 되고요. 메인보드에 따라서 연결되는 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는 CPU를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CPU가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컴퓨전 또는 다나와라고 뒤져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컴퓨터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그쪽에서 찾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싶은 그 CPU를 맞춰서 메인보드를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맞는 메인보드 종류가 나온답니다. 그 메인보드를 일단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거 골라보세요. 메인보드 종류 되게 다양하고요. 메인보드 종류를 고민할 때 저는 주로 무엇을 고민했냐면 USB 포트가 몇 개 있는지 많이 고민했어요. 저는 참고로 USB 포트가 저는 6개가 있는 걸 썼는데요. 더 많이 있는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USB 포트를 두 번째로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는 이제 컴퓨터 부품 하나씩 사는 거죠. 대표적으로 램을 사야 되겠죠. 램을 사는데 여러분 메인보드에 맞게 메인보드가 DDR3를 원하면 DDR3 4를 지원하면 4를 우리가 사게 되고요. 메인보드 보통 램 같은 경우에는 뭐 무거운 걸 안 돌린다면은 보통 4기가 좀 무거운 걸 돌린다면은 8기가에서 16기가 정도로 우리는 램은 보통 사는 편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더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샀으면 이제 하드디스크를 사야 되겠잖아요.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빠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SSD 그 다음에 느린 작업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HDD로 구매를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CD롬은 거의 다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D롬은 필요하면 구매하시고요. CD롬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 파워 서플라이 여기 내부에 전기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기가 필요한 경우엔 파워 서플라이를 구매하면 컴퓨터 내부 부품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가 필요한 사람은 그래픽카드까지 구매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 부품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구매할 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구매를 해보면 케이스, CPU, 그 다음에 램, 그래픽카드, 하드디스크, 그리고는 파워 서플라이 여기까지 구매하면은 구매할 건 다 구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품들 가격은 조금 저렴한 거는 한 3만원에서 5만원 비싼 것들은 10만원 정도 되고요. 참고로 여기 케이스는 이거 15,000원인가 2만원? 되게 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컴퓨터를 맞출 수 있으니까 컴퓨터를 이 정도까지 사고 그 다음에 조립을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하는 방법은 인터넷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져 있지만 그게 너무 보기 어렵다 싶으면 하나하나씩 껴지는 대로 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보고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